고려대학교의 장하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본주의는 주식회사가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많이 사용되는 회사 형태죠. 주식회사는 주주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주식회사고요. 그렇습니다. 그 자본주의는 기본이 주주자본주의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왜 새삼 이런 용어를 쓸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 주주자본주의라는 말이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일종의 이제 언론용 용어인데 우리나라도 보면 전체 회사 한 44만 개 중에서 95%가 주식회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주주가 주인이고 또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경영한다 이런 의미에서 주주자본주의.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약간 비판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이제 주주 이외에도 돈을 댄 또 채권자도 있고 더 중요하게는 그 자기 삶이 걸려 있는 노동자. 그렇죠. 도 있고 또 거기에 납품하는 여러 가지 원재료 공급자도 있고 이런 많은 이해 당사자가 있는데 주주만을 위한 경영을 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렇죠. 의미로 사용되는 거죠. 그 맨 처음 이게 얘기 나온 게 기업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주들한테 배당금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단기적 성과에만 매몰되더라. 그러다 보니 회사가 금방금방 망하더라. 이런 얘기 나온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우리나라에는 적용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많은 분들이 전혀 근거 없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국에 적용하는 경우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실제로 이 소액주주들이 배당을 받는 게 극히 적습니다. 정확하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배당금의 비율 자체가 우선 낮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주주자본을 비판할 때 노동자들의 임금이 주주들의 배당 때문에 줄어든다. 맞아요.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일부 유럽에서 그런 현상이 이제 신자유주의 때문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한국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미국과 유럽의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전체 기업 경영 분석에 보면은 총 인건비 대비 배당액이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어떤데요? 그거는 한 20% 이렇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삼성전자라 이렇게 그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상위 30대 가장 큰 기업만 갖고 계산하면 한 12, 13% 됩니다. 배당 비중이 인건비 비중.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코스닥 같이 이제 중소기업이 들어가 있는 상장 기업들을 보면 거기 한 4, 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난 한 10여 년 이상의 배당금하고 임금하고의 그 변화 추이를 보면 임금은 꾸준히 그래도 명목 임금, 실질 임금은 크게 안 늘었는데 배당금은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이 왜 그런 특징을 갖습니까? 왜 그런 특징을 배당을 왜 그렇게 적게 하죠? 그거는 이제 이 우리나라 재벌들 이 소유 구조에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랑 아주 소수 뭐 포스코나 KT를 제외하고는 다 이 재벌 계열사인데 이 참 이 비율 배반적인 게 이 주식회사를 하는 이유는 큰 자본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으기 위한 거거든요. 주식회사가 좋은 제도라기보다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큰 자본을 모으기가 쉬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본을 모아놓고 아주 지분이 적은 총수들이 지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소액주주들, 일반 소액주주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노동자가 아니라 재벌 총수 또는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입니다. 일단 돈은 받아놓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잔소리하는 거 싫어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주주 권리가 가장 약한 나라. 뭐 배당만 적은 게 아니고. 하긴 총수 자체의 지분율이 낮으니까 배당을 올려봐야 자기한테 오는 것도 얼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익 전체에서 보면. 그러니까 별로 그 동기를 못 느끼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이율 배반이라는 이야기가 상장하지 않은 회사, 계열사 중에서. 비상장 회사. 비상장 계열사는 이제 이 총수 가족들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배당을 왕창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동전의 앞뒷면 아닙니까? 그렇죠. 상장돼서 자기가 조금밖에 그 지분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체적 평균으로 봐서 미국, 유럽보다 배당률이 낮았다. 크게 낮죠. 한마디로 그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과 유럽에는 주가 연동해 가지고 이 전문 경영인들이 연봉을 받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부 은행을 제외하고는 그런 회사가 없기 때문에 없어요. 사실 배당을 주어서 임금 전체로 보면 5% 정도인데 배당을 많이 줘서 임금을 못 늘렸다 하는 그래서 주주자본주의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일부 잘못 알고 뭐 언론이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무비판적인 비난은 옳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왜냐하면 주주 자본은 두 가지뿐이거든요. 주식으로 기업이라는 건 주식으로 조달하거나 아니면 돈을 빌리는 부채 자본인데 주주 자본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원금을. 네네. 그 배당을 주식을 팔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팔면 되지만 회사는 절대 예를 들면 내가 삼성전자 제가 주주를 하더라도 주식 가지고 삼성전자 찾아가서 원금 돌려주세요. 안 줍니다. 안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자본은 한번 회사가 조달하면 영원한 자금이고 또 배당을 안 줘도 주주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채권은 다르군요. 채권은 반드시 원금 상환해야 되고 이자 줘야 되고 이자라도 만약에 못 준다 그러면 파산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특히 이제 창업 새로 해가지고 은행 가면 돈 빌려줍니까? 안 주죠. 그러나 주식 자본을 조달하게 되면 그렇게 원금을 돌려주거나 이자를 꼭 줘야 되거나 이 걱정을 안 하고 부담 없이 장기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제 그 주주자본이 얼마나 많이 확보되느냐 하는 게 경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장 교수님은 소액주주 운동으로 사실 첫 유명세를 타신 분 아니겠습니까? 소액주주 운동의 그렇습니다. 취지가 우선 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소액주주와 대주주 또 총수 우리나라 같은 이 재벌 소유구조 이걸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소액주주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한 개인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을 아껴 써가지고 남은 거를 은행에 예금하는 분도 있고 주식을 사는 분도 있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은행에 예금할 때 싼 이자 주는 은행 찾아다니는 분은 없습니다. 없죠. 그건 누구나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니 조금이라도 더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때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내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당연하죠. 그 주식이 오를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 노동자의 권리와 주주의 권리가 충돌하는 걸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현상이 없고 노동자의 권리가 가장 잘 보장돼 있고 또 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북구에 경영 참여까지 하는 스웨덴이나 뭐 노르웨이나 핀란드 이런 나라를 보면요. 전 세계에서 노동자의 권리도 1, 2, 3위 안에 뭐 5위권 안에 다 들지만 소액주주의 권리도 1, 2, 3위, 5위 안에 다 듭니다. 예를 들면 스웨덴 우리나라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노사관계가 가장 좋은 거냐 할 때 세계 3위입니다. 소액주주의 권리가 가장 잘 보장되냐 할 때 또 3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도 소액주주 권리가 가장 잘 보장 2위고 노사관계는 4위거든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과거처럼 소수의 자본가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은행에도 예금하고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소액주주의 권리라는 건 이 개인의 경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로서의 권리도 있고 우리가 또 소비자로서의 권리도 있고 또 내가 예금하면 예금자로서 권리가 있듯이 소액주주들에게도 그 권리가 보장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기업의 특히 재벌기업 대구 구조로 보면 소액주주는 눈먼 돈이죠. 그냥 주식 발행할 때 돈 받아놓고 생전 안 나타났으면 좋을 사람 그리고 배당도 안 주고 이런 형태죠. 또 사실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이 주식을 사면서요. 매매 차익만 생각하지 그렇습니다. 배당금 같은 거 생각 안 해요. 이제 그게 이제 이 악순환의 구조인데요. 이 배당금을 안정적으로 주면은 이 단기 투자 또는 단기 투기. 그렇게 줄어들죠. 그거를 안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또 이제 이게 또 다른 또 이 악순환의 꼴인 게 개인들이 투자를 하실 때 단기 이 투기성 거래를 합니다. 맞아요. 뭐 막 샀다 팔았다 근데 제가 뭐 데이 트레이드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펀드도 만들어 봤고 또 학교에서 투자론 가르치는 또 하고 그쪽에 논문도 많이 쓴 입장에서 이 방송 들은 청취자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단기 투기성 거래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로또에 1등 맞는 만큼 아주 극소수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만 듣고 막 뛰어들면 안 되신다는 거죠. 누군가 로또의 1등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야 누군 이랬대더라. 라는 것 때문에 전부 현혹돼서 그냥 돈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요. 모르는 사람한테 돈 주는 거나 같습니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얘기는 우리가 수도 없이 했어요. 우량주 중심으로 장기 투자하고. 근데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게 바로 소액주주 운동 그리고 배당금 뭐 경영 참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구조를 좀 더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배당을 안정적으로 주게 되면 이게 은행에 우리가 이자를 받는 것처럼 이 주식 투자를 해서 기업이 성과가 나면 그걸 받는데 무슨 배당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면 정기예금하면 2.5% 3%의 이자를 받는다. 그렇죠. 그러면 주식 투자는 조금 더 위험하니까 그 배당 수익률이 뭐 3.3%랄지 3.5%랄지 거기서 한 1%에서 1.5% 정도 나도 이렇게 받으면 그게 안정적인 구조가 되는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배당 수익률은 은행 이자보다 낮은 1% 미만입니다. 0.9%, 0.8%.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처럼 대기업이야 이미 자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새로 창업을 한달지 또는 중소기업이 주식을 발행해서 안정적인 성장을 하려고 할 때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은행을 가서 뭐 담보를 제공해야 될지 부동산을 제공해야 되니까 또 이 돈이 없는 회사가 부동산을 어떻게 삽니까 또. 그래서 이 악순환의 구조가 그렇죠. 이 주식시장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구조가 안 된 데에도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왜곡된 원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근데 아까도 또 이 언급이 됐었죠. 우리나라 재벌들은 지분율이 얼마 안 된다. 지분율이 얼마 안 되지만 경영권을 확고히 갖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주주들의 목소리를 높여주기 시작하면 재벌 일가 경영권이 침탈당하고 우리 경제 전체가 휘청거릴 수도 있다. 한때 소버린이라고 하는 일종의 투기 자본 아닙니까? 그쪽에서 SK 재벌 구조 해체해라. 뭐 최태원 일가 물러나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러다가는 그냥 공중분해돼 버리고 투기 자본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요 제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두 가지로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외국인 투자 문제는 뒤에 말씀드리고 경영자의 경영권은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도전의 대상입니다. 아하. 지금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없는 국민은행 한번 보십시오. 지금의 경영진을 보호해야 됩니까? 그거 쫓아내야 됩니다. 주주의 힘으로. 지금 쫓아냈어요. 그런데 주주의 힘으로 쫓아낸 게 아닙니다. 정부의 압력으로. 정부가 정치적 압력을 행사해서 했는데 두고 보십시오. 새로 임명되는 회장이나 은행장 또 정치권 영향력으로 될 겁니다. 그렇게 돼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권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을 잘하면 보호가 되는 거고 경영을 못하면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도 실패한 사업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삼성자동차. 실패했죠. 어마어마한 실패를 했습니다. 이재용 씨가 했던 이삼성 실패했습니다. 또 미국의 당시에 10년 전에 3대 컴퓨터 회사였던 그 ASD 리서치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그것도 실패했거든요. 그 실패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잘된 삼성전자만 보면 경영권이 마치 보호해야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경영권은 도전받아야 되는 도전의 대상이다. 또 하나는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 소버린 같은 경우에 이건 국민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총칼 들고 와서 우리 주식을 뺏어간 게 아닙니다. 돈 주고 샀죠. 돈 주고 샀습니다. 누가 팔았냐. 우리가 팔았고 심지어는 당시 SK의 채권단 은행도 SK 주식을 팔았습니다. 자, 우리들이 다 주식을 내다 팔 때 이 사람은 왜 샀겠느냐. 그 하나 생각해 봐야 되고요. 둘째는 소버린이든 외환은행 인수한 론스타든 단기 투기 거래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긴 그러네요. 그 자본의 속성은 어땠을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몇 년씩 있었네요. 그러니까 론스타 같은 경우에도 이 외환은행 인수해 가지고 약 9년 경영했는데요. 한 번도 외환은행 주식을 사고 판 적이 없습니다. 소버린은 단기 투자를 했죠. 왜냐하면 한 2년 반 갖고 있다가 그런데 그 역시 단기 보긴 어려워요. 단기 투자
그러니까 사고 파는 걸 한 적이 없습니다. 네네네. 마치 투기꾼인 것처럼 하는데 실제 우리 시장에 지금 개인 투자자 3개월, 2개월, 심지어는 일주일이거든요. 예. 두 번째는 이 론스타든 소버린이든 회사의 주가가 올라서 돈을 벌었습니다. 물론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부당 내부 거래를 하거나 아니죠, 뭐 엄청 아니죠.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론스타 같은 경우에 4조 7천억을 벌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3조 원이 주가 상승이고 1조 7천억이 이제 배당인데 여기는 과다한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가 오른 거 3조 이익은요. 그냥 종합주가지수에 투자했어도 3조 한 4천억을 벌었을 거예요. 아, 그 시기에? 그 시기에요. 9년 동안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일견 들으면 정서상 외국인이 돈 많이 벌어가니까 우리 국민들이 기분 좋을 일은 없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다는 거고요. 소버린도 돈을 한 뭐 이제 8천억 정도 벌어가서 막 먹든 놀란 난리가 났는데 그 사람들이 일찍 떠났기 천만다행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소버린 떠난 다음에 SK가 여러 가지 그 소버린하고 경영권 분쟁 때문에 구조 계획을 했거든요. 주가가 더 올랐나요?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버린이 그때 2005년 7월에 안 떠나고 한 1년 반 더 있었다면 한 5조 원을 벌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속으로 아이고 일찍 가길 잘했다. 그러니까 사실 언론에서 감정적으로 외국인이 돈 번 거에 대해서 먹튀다 논쟁은 있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객관화시키지 않고 알겠습니다. 국민의 감정에만 호소하는 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죠. 이런 그러니까 소버린도 또 론스타도 사실은 이제 주주의 입장에서 회사가 좋게 되고자 하는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아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돈을 번 거는 회사가 잘 됐기 때문에 본 겁니다. 반대 예를 들자면 우리 쌍용차를 중국의 최대 이 자동차 회사인 상하이차가 인수를 했거든요. 다 손해보고 떠났거든요. 쪽박 찼죠. 쪽박 찼는데 그러면은 쌍용차가 경영이 나빠진 것이 외국인이 투자해서 손해봤으니까 우리한테 좋은 겁니까?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외환은행이 잘못되면 알겠습니다. 외국인이 손해보니까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장 교수님 주장은 미국이나 유럽 일부 회사들 즉 주주의 이익이 너무 극대화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의 사례를 갖고 한국을 보면 안 된다. 한국은 여전히 주주가 더 입김을 발휘하도록 경영 감시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주자본주의가 아니고요. 아직 아니다는 거죠. 총수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주주의 파워를 키우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일반 국민들 소액주주 운동 해봐야 몇 프로나 모입니까? 그때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모으셨을 때 최대 몇 프로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뭐 힘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나 당시에 현대중공업 이런 소액주주 주총 가서 한 이야기라는 게 이런 겁니다. 왜 총수 가족들이 회사 재산을 빼돌립니까? 왜 이 계열사 망해가는 계열사에 우리 몰래 지급 보정해가지고 수천억씩 날립니까? 왜 당신네 계열사로 가지고 있는 호텔은 판매료율이 120%입니다. 이게 무슨 동네 모텔도 아닌데. 그러니까 감시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계열사끼리 그런 부당 내부 거래하고 일감 몰아주기 위해서 좀 중소기업이 어렵잖아요. 사실 그런 걸 제대로 하게 하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일부 이걸 잘못 이해한 분들이 마치 투기꾼들 앞제비한다 이렇게 비판한 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웠죠. 사실 그러니까 지배력까지는 행사 못하더라도 감시 기능은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소액주주 운동이. 당시 정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학계도 그렇고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의 견제 균형 이거 사회 발전에 매우 중요한 거죠. 내친 김에 이제 마지막까지 가봅시다. 그럼 우리는 여전히 주주자본주의를 향해 가야 하는 측면이 강하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느냐. 아까 말씀하신 노동자도 있고 또 거래하는 중소기업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공동결정제도라는 걸 언급하고 계세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요. 주식회사라고 해서 주주만을 위한 경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주주 이외의 노동자나 또는 이 납품을 하는 공급자나 또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이제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위한 경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회사가 아닌 대안적인 모델도 가끔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협동조합 같은 거죠. 논의가 되고 있는 게요. 그러나 주식회사 틀 내에서 본다면 아니 주주가 자기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주주가 자기 마음대로
회사 재산 빼돌리면 소액주주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공급자가 대금 못 받을 수도 있고 노동자들이 크게 손실을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해 당사자들도 경영에 참여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보수 쪽에서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라 그러면 거의 뭐 빨갱이 수준으로 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 지금 현재 세계 경제에서 가장 경제가 잘 되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거든요. 예. 독일은 벌써 이 노동자 경영 참여를 한 지가 5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사도 안정되고 또 노동자들이 물론 어떨 때는 자기 임금 올리는 데만 뭐 매몰되기도 하지만은 예. 결국은 자기 삶이 회사와 연계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회사 발전을 위한 그러한 결정 또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 이 공동 결정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예. 경영을 감시하는 제도. 감시. 예. 그래서 노동자의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가지고 경영진들의 과도한 어떤 행위들을 네. 제어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장치입니다. 노동자, 주주 그리고 거래하는 중소기업 이런 분들까지도 함께 어쨌든 참여하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거 고민해 보자. 예. 그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현실적으로 가장 직접 이해 당사자인 노동자의 참여는 많은 유럽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보장도 있고. 법적으로 보장은 또 독일은 이 법을 1950년대에 이미 통과시킨 겁니다. 갈 길이 멀군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뵈야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장하선 교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